요즘 나는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붙잡고 싶지 않은 날이 많아졌다. 누가 멀어지는 것도, 어떤 약속이 흐려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예전만큼 세게 붙들지 않게 된다. 이상한 일이다. 예전에 나는 작은 기색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달려가던 사람이었으니까. 한때는 뭐든 오래 쥐고 있어야 진심이라고 믿었다. 대화를 오래 붙들고, 관계를 오래 붙들고, 서운함도 오래 붙들고, 심지어 이미 끝난 장면까지 마음속에서 다시 재생하며 붙들었다. 놓치면 내가 가벼운 사람이 되는 줄 알았다. 금방 포기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도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는 순간 괜히 한숨이 먼저 나왔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싱크대에는 아침에 두고 간 컵이 하나 남아 있었다. 물을 틀어 컵을 씻다가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왜 나는 하루 종일 지나간 말 한마디를 아직도 붙잡고 있지? 왜 이미 끝난 표정 하나를 다시 꺼내보고 있지? 그날 누구와 크게 다툰 것도 아니었다. 그냥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고, 평소처럼 웃었고, 평소처럼 헤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아오는 길이 조금 길게 느껴졌다. 상대가 무심코 한 말이 마음에 걸렸고, 나는 그 말이 어떤 뜻이었는지 계속 상상하고 있었다. 나를 밀어낸 건지, 그냥 피곤했던 건지, 내가 예민했던 건지, 답은 없는데 머릿속 질문만 자꾸 늘어났다. 예전에 나는 그럴수록 더 붙잡았다. 메시지를 다시 읽고, 말투를 다시 떠올리고, 혹시 놓친 표정이 있었나 생각했다. 그러다 잠들기 직전까지 혼자 상처를 키웠다. 아무도 내게 상처를 더 주지 않았는데 나는 혼자 상처를 오래 돌보고 있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아마 붙잡는다는 건 사랑이나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불안의 오래된 습관일지도 모른다. 사라질까봐, 달라질까봐, 내 쪽이 더 적게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끝난 것도 끝났다고 인정하지 못한 채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이미 힘이 다 빠졌는데도 나는 그런 날이 많았다. 읽지 않은 답장을 붙잡고, 늦어진 연락을 붙잡고,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붙잡았다. 상대의 마음보다 내 불안을 더 오래 들여다봤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버려지는 쪽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걸까? 솔직히 말하면 둘 다였을 것이다. 한 번은 친구를 기다리다가 카페 문이 닫힐 시간까지 혼자 앉아 있었던 적이 있다. 창밖은 비가 오고 있었고 직원은 의자를 하나씩 올리고 있었다. 친구는 결국 오지 못했고 나는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한참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괜찮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운한 마음을 붙잡고 민망한 기분을 붙잡고 내가 덜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붙잡고 있었다. 집에 와서 젖은 운동화를 벗는데 괜히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가장 오래 지치게 한 건 친구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장면을 마음속에서 반복하던 내 습관이었다. 그 밤이 끝났는데도 나는 끝난 장면을 내 안에서 계속 연장하고 있었다. 손님이 다 나간 카페처럼 이미 불이 꺼졌는데 내 마음만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요즘은 비슷한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다. 마음이 아주 안 아픈 건 아니다. 서운하면 서운하고 아쉬우면 아쉽다. 다만 그 감정 위에 예전처럼 덧칠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100번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끝없이 묻지도 않는다. 거기서 조금 멈춘다. 멈추고 나서 처음 느낀 건 후련함이 아니라 낮춤이었다. 이렇게까지 덜 붙잡아도 되는 건가? 내가 너무 무심해진 건가? 사람에 대한 정이 줄어든 건가? 나도 그런 걱정을 했다. 마음이 식은 줄 알았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덜 다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늘 붙잡아야 내가 진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진심이기 때문에 억지로 묶어두지 않는 순간도 있다는 걸 아주 천천히 알게 됐다.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품 안에 오래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걸 깨닫기까지는 꽤 오래 걸렸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오래 견디는 쪽이 더 깊다고 배운다. 쉽게 놓지 않는 사람이 더 따뜻하고 더 성숙하고 더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도 놓는 연습보다 버티는 연습을 더 많이 한다. 버티는 데는 익숙한데 놓는 데는 서툴다. 나도 그랬다. 마음이 떠난 사람보다 떠나지 않게 붙잡는 쪽에 더 익숙했다. 일이 틀어지면 다시 맞추려 했고, 관계가 어색해지면 혼자서라도 분위기를 회복하려 했다. 그렇게 애쓰는 내 모습이 성실해 보인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됐다. 성실함과 매달림은 조금 다르다는 걸. 상대의 목까지 내가 대신 지키려 들 때가 있었다. 이미 균형이 기울었는데도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조금 더 이해하면, 조금 더 기다리면, 조금 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넘기면 다시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날이 길어질수록 내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쌓였다. 누구를 원망하기도 애매한 피로, 티도 잘 나지 않는 피로. 그럴수록 이상하게 편하다는 느낌은 그 피로가 조금 가라앉을 때 찾아왔다. 여전히 상대는 변한 게 없고 상황도 특별히 좋아진 게 없는데 내가 거기서 한 발 물러섰을 뿐인데도 숨이 조금 쉬어졌다. 꼭 조여있던 끈이 아주 살짝 느슨해진 것처럼. 그때 처음 알았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건 사람이나 상황만이 아니었다. 꼭 그래야 한다는 내 기준,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내 습관, 끝까지 잘해내야 한다는 내 자존심도 함께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이다. 손에 쥔 게 많을수록 몸이 무거운 것처럼. 그래서 요즘 나는 가끔 내 마음을 먼저 본다. 지금 내가 진짜 붙잡고 싶은 건 뭘까? 이 사람일까? 이 관계일까? 아니면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일까? 이 질문을 해보면 의외로 답이 조용히 나온다. 붙잡고 싶은 게 아니라 무너지고 싶지 않은 것뿐인 날이 많다는 걸. 그 사실을 알아차리면 조금 부드러워진다. 서운함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서운함 위에 두려움을 더 얹지 않게 된다. 내 마음을 설명도 못한 채 하루를 다 쓰지 않게 된다. 어떤 감정은 해결보다 통과가 필요하다는 걸 요즘 조금씩 배우고 있다. 오늘 같은 밤에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만 조금 덜 시끄럽다. 그 조용함이 나는 아직 낯설다. 붙잡는 습관은 생각보다 사소한 장면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다. 이미 대화가 끝났는데도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는 일. 별뜻 없는 것 같은 한숨 하나를 마음에 담아두는 일. 상대는 이미 다음 하루로 넘어갔는데 나만 아직 어제에 남아있는 일. 나는 특히 침묵을 오래 붙잡는 편이었다. 누군가 조금 조용해지면 그 조용함을 금세 내 탓으로 가져왔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부담스러웠나? 내 존재가 피곤해졌나?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혼자서 해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마음을 다쳤다. 그럴 때면 몸도 같이 반응했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누워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새벽 2시쯤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다시 누우면 더 또렷하게 생각이 많아졌다. 창밖은 조용한데 내 안은 계속 시끄러웠다. 이미 끝난 대화가 자꾸만 새로 시작됐다. 내가 다른 말을 했더라면, 그때 웃지 않았더라면, 조금 덜 기대했더라면, 그런 식으로 마음은 늘 가상의 장면을 만들었다. 현실보다 더 정확한 척하는 상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대답과 표정을 계속 덧붙여가면서 마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나를 속였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였다. 나는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루보다 이미 지나간 순간의 그림자에 더 많은 힘을 쓰고 있었다. 아마 그래서 더 지쳤는지도 모른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지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오래 보관하느라 지친 것. 관계가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끝나지 않는 회의를 계속 열고 있어서 힘든 것.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렸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다.
토요일 오후였고 빨래를 널어두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바람이 예상보다 차가웠다. 휴대폰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고 나는 괜히 베란다에 나가 마른 수건 모서리만 만지작거렸다. 그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책도 몇 장 못 넘겼고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도 절반쯤 남겼다. 하루 전체가 한 사람의 침묵에 묶여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놀랍다. 단 한 사람의 반응이 혹은 반응하지 않음이 내 하루의 온도를 그렇게 쉽게 바꿔버렸다는 게 그때의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다. 예민한 마음이라고도 했다. 이해심이 많은 성격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중심이 조금씩 바깥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상대의 표정을 살피느라 내 표정을 놓쳤다.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느라 내 마음은 제대로 묻지 않았다. 괜찮은지,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관계에서 내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질문은 늘 뒤로 미뤘다. 그러면서도 내가 참 다정하다고 믿었다. 내 마음을 돌보지 않는 다정함은 오래 갈 수 없는데도. 그래서 요즘의 편안함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너무 많이 잃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생긴 감각에 가깝다. 내 잠, 내 집중, 내 하루의 결, 내 표정, 내 기분, 붙잡기 위해 내어준 것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그걸 너무 늦게 셌다. 나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다. 왜 이렇게 늘 피곤해 보이지?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얼굴에 오래 못 잔 사람 같은 기색이 남아있지? 가만히 보니 이유는 분명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마음을 추적하느라, 이미 끝난 기류를 되돌리느라. 하지만 사람은 신기하게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아프면 그 방식이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면 위험한 줄도 잘 모른다. 늘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그렇게 꽤 오랫동안 내 감정의 무게를 과소평가했다. 많이 예민한 편이라서 그렇다고. 원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라고. 다들 이 정도는 안고 산다고. 하지만 다들 안고 산다고 해서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었다. 남들보다 덜 아프고 더 강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적어도 내 마음이 어디에서 닳고 있는지는 알아야 했다. 그래야 멈출 수 있으니까. 그래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조금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자주 떠올리는 장면이 있다. 예전에 나는 늘 문 앞에서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보던 사람이었다. 헤어지고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까지 표정을 살폈고 대화가 끝난 뒤에도 혹시 뭔가 덜 전한 것이 있나 생각했다. 늘 하나쯤은 놓친 것 같았다. 늘 조금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더 붙잡았다. 그런데 사실 부족했던 건 내 설명이 아니라 내 확신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나를 충분히 믿지 못해서 자꾸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다. 이 관계가 괜찮다는 확신, 내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신호, 지금의 침묵이 나를 버리는 뜻이 아니라는 안심. 그래서 작은 흔들림도 크게 받아들였다. 나는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멈추고 싶어서 붙잡았다. 그 차이를 알게 된 뒤부터 조금 달라졌다. 이제는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 소모하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먼저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확인받고 싶은 걸까? 정말 상대의 마음일까? 아니면 내 불안을 잠재울 근거일까? 이 질문 앞에서는 대부분의 감정이 조금 솔직해진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 중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배려라고 믿었던 것들 중에는 자기 포기도 있었다. 끝까지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속에는 버려지는 역할을 맡고 싶지 않다는 오기도 있었다. 나는 선한 마음만으로 붙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놓아야 할 것도 있었다. 그래서 붙잡지 않게 되는 날이 꼭 슬픈 날만은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날일 수도 있다. 상대의 몫을 상대에게 돌려주고 내 몫을 다시 내 손에 쥐는 날. 내 기분을 남의 말투에 너무 오래 맡겨두지 않는 날.
나는 그걸 뒤늦게 배우는 중이다. 물론 쉽게 되는 건 아니다. 아직도 어떤 날은 메시지 하나에 마음이 출렁이고 짧아진 대답에 괜히 하루가 무거워진다. 아직도 내 안에는 금방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은 이제 그 불안을 무조건 사실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고 해서 관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변화는 거창한 결심으로 생긴 게 아니었다. 어느 순간 아주 단순한 피로 때문에 시작됐다. 더는 이렇게까지 내 하루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 누군가를 좋아해도 내 생활까지 무너지게 두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 좋아하는 것과 붙잡히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아버린 뒤에는 예전처럼 순순히 끌려가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놓으면 후회할까봐 겁이 났다. 끝까지 애쓰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나를 원망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의 후회는 조금 다르다. 왜 더 붙잡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였을까 쪽에 가깝다. 왜 그렇게 자주 내 하루를 양보했을까? 왜 그렇게 오래 내 마음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아프지만 동시에 나를 현실로 데려온다. 붙잡는다고 관계가 살아나는 건 아니었다. 오래 기다린다고 진심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오래 붙잡는 사람이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을 때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었다. 그래서 더 조용한 결심을 하게 된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고,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내 생활을 지킬 수 있고, 아쉬워하면서도 더 이상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전에는 이 셋이 함께 가능하다는 걸 몰랐다. 늘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잃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다르게 해보기 시작했다. 답장이 늦게 와도 바로 의미를 만들지 않기. 상대의 표정이 무표정했다고 해서 내 잘못을 먼저 찾지 않기. 약속이 흐려질 때마다 내 가치를 의심하지 않기. 말로 쓰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꾸 되돌아가게 되는 일들이었다. 오랜 습관은 몸에 밴 자세처럼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자주 나를 붙잡는 문장을 만들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이 전부 사실은 아니다. 침묵이 곧 거절은 아니다. 멀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버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속으로 몇 번씩 되뇌었다.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빨리 결론으로 뛰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손잡이 같은 문장이었다. 한 번은 정말 그 말이 필요했던 날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저녁을 먹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식사는 나쁘지 않았고 웃는 순간도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게 잘 지나간 만남이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는데 갑자기 마음이 서늘해졌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예전 같지 않은 거리감이 느껴졌다. 나는 금세 그 감각을 붙잡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조금 다르게 해봤다. 드라이기를 끄고 거실 불을 하나만 켜두고 물 한 컵을 따라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뭘까? 저 사람이 왜 달라졌는지, 아니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앞에서 내가 무너질까봐 두려운 건지. 이상하게도 두 번째 질문 앞에서 마음이 조용해졌다. 나는 사람보다 결과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괜찮아야 한다는 결과, 예전 같아야 한다는 결과를. 나는 예전이 계속될 줄 알았다. 다정했던 건 계속 다정하고 가까웠던 건 계속 가까울 거라고. 그런데 사실 관계는 늘 조금씩 움직인다. 어제의 온도와 오늘의 온도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유를 말해주며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설명 없이 조용해진다. 그 움직임을 내가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나는 늘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조금 더 애쓰면, 조금 더 눈치채면, 조금 더 잘하면, 나는 잘하면 붙잡을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잘해서 머무는 관계보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무는 관계가 훨씬 편안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다.
애쓴다는 건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사라질 정도로 애쓰는 건 결국 균형이 아니다. 그건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내 쪽만 점점 엷어지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요즘의 편안함에는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다. 내가 드디어 놓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건 그동안 너무 오래 잘못 붙들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괜찮은 척 웃으며 넘긴 장면들, 마음이 다쳤는데도 합리적으로 이해해 주려 했던 순간들, 사실은 서운했지만 내가 예민한가 싶어 삼켰던 말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떠오를 때면 조금 먹먹하다. 하지만 먹먹함이 꼭 나쁜 건 아니었다. 그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나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 덮어두고 붙잡고 있던 것보다 차라리 인정하는 편이 덜 무거웠다. 나 서운했구나. 나 그때 좀 외로웠구나. 나 사실은 계속 괜찮지 않았구나. 이렇게 조용히 인정하는 밤이 몇 번 지나가고 나서야 나는 억지로 강한 사람인 척하는 걸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놓아지는 건 아니었다. 어떤 마음은 이해한 뒤에도 오래 남았다. 그래서 나는 놓는 일을 감정이 없어지는 일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어도 더는 그것 때문에 내 하루를 다 쓰지 않는 것. 여전히 아쉬워도 그것을 핑계로 나를 험하게 다루지 않는 것. 나는 그 정도의 노음부터 연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반응이 애매하면 그날 약속도 취소하고 싶어졌다.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혔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도 해야 할 일을 한다. 빨래를 개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입을 옷을 꺼내둔다. 아주 평범한 생활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감정의 크기가 조금 바뀐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전부 같던 일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조금 작아진다. 그래서 나는 생활을 믿으려고 한다. 거창한 깨달음보다 저녁에 밥을 차려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창문을 닫는 일 같은 것들. 그런 반복이 마음을 구해줄 때가 있다. 감정은 자꾸 나를 한 장면 안에 가두려 하지만 생활은 자꾸 다음 장면으로 데려간다. 내가 붙잡고 있던 기분을 조금씩 흐르게 만든다. 나는 그 흐름을 예전엔 배신처럼 느꼈다. 아직 아픈데 왜 벌써 다음 일을 해야 하지? 아직 답을 못 들었는데 왜 내 하루는 계속 가야 하지? 그런데 지금은 안다. 삶이 계속 움직여주는 덕분에 우리는 결국 한 감정 안에서 영영 멈추지 않게 된다는 걸. 붙잡지 않아도 시간이 나를 조금씩 데리고 간다는 걸. 그런데도 어떤 날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작은 무관심에 크게 흔들리고 짧은 답장에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 오래 생각한다. 그럴 때면 잠깐 실망하기도 한다. 아직도 이러네 싶어서.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나를 너무 다그치지 않는다. 오랫동안 붙잡으며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르게 될 수는 없으니까. 손에 밴 힘은 천천히 빠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완벽하게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는 일이다. 아, 지금 또 마음이 그쪽으로만 가고 있구나. 아, 지금 또 내가 해야 할 일보다 상대의 기분을 더 크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거기서 멈출 수 있다. 아주 잠깐이라도. 그 잠깐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나는 한동안 사랑이란 끝까지 버티는 거라고 생각했다. 견디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쪽이 더 깊다고 믿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마음의 경계를 아는 것도 사랑과 꽤 닮아 있었다. 내가 어디까지는 내어줄 수 있고 어디부터는 나를 잃는 일인지 아는 것. 그 선을 조용히 지키는 것. 그게 없으면 사랑은 쉽게 소모로 변했다. 그래서 이상한 편안함이 생긴다. 포기해서 편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않아도 돼서 편한 것. 억지로 괜찮다고 우기지 않아도 되고 끝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숙제를 내지 않아도 되고 나 혼자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서 편한 것. 그 편안함은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덜 급하고
낮 동안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줄고 밤에 누웠을 때 머릿속 장면이 덜 반복된다. 누가 보기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내게는 꽤 큰 변화다. 나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사람을 살린다고 믿게 됐다. 그래서 붙잡지 않게 되는 나를 실패처럼 부르지 않으려 한다. 예전에 내가 보면 차갑다고 할지 몰라도 지금의 나는 안다. 그건 무심함이 아니라 회복에 가깝다는 걸. 내 마음이 지쳐서 주저앉기 전에 먼저 힘을 빼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상하게 편하다고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나는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아쉬워하고, 여전히 어떤 관계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진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척 웃으면서 속으로만 무너지지는 않으려 한다. 내 생활을 바치면서까지 붙잡지는 않으려 한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꽤 달라진다. 오늘의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오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 연습이 결국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요즘 나는 어떤 관계가 내게 남기는 감각을 더 오래 본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유난히 무거운지, 자꾸만 내 말을 거절하게 되는지, 괜찮은 척한 뒤에 혼자서 오래 가라앉는지, 예전에는 그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람 사이에 이 정도 불편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작은 불편함이 반복되면 결국 삶 전체의 결을 바꾼다는 걸 이제는 안다. 관계는 말보다 몸이 먼저 알아챌 때가 많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집에 와서 괜히 어깨가 뻐근하고, 어떤 대화를 마친 뒤에는 별일 없었는데도 갑자기 기운이 빠진다. 반대로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편한 사람도 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지만 몸은 꽤 정확하다. 마음이 오래 헷갈릴 뿐이다. 나는 이제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으려 한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인정한다. 괜찮은 척 덮어두면 오히려 더 깊이 붙잡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마음은 인정받지 못한 감정을 계속 문 앞에 세워둔다. 들어와 달라고, 봐달라고,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문을 열어야 한다. 한동안 나는 붙잡는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같은 쪽에 두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참는 사람, 먼저 사과하는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어떤 참음은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되지만 어떤 참음은 나를 잃는 시작이 된다. 둘은 비슷해 보여도 결과가 전혀 다르다. 나는 끝까지 남는 쪽이 늘 아름다운 줄 알았다. 그런데 사실은 제때 멈추는 용기도 꽤 아름답다. 더 다치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는 것.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는 것. 혼자서만 계속 애쓰는 관계에서 나를 꺼내오는 것. 이런 일들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아주 큰 방향 전환이다. 그런데 사실 그 방향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별거 아닌 밤이었다. 늦은 시간 편의점에서 우유와 빵을 사서 돌아오는데 문득 휴대폰을 보지 않고도 괜찮다는 걸 알았다. 누가 답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마음이 어떤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발걸음이 크게 불안하지 않았다. 골목은 조용했고 비닐봉지 안에서 빵봉지가 가볍게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한 밤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조금 놀랐다. 예전의 나라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몇 번은 화면을 확인했을 것이다. 답이 없으면 이유를 만들었을 것이고, 답이 와 있어도 그 짧은 문장 안에서 온도를 읽으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아도 내 밤이 망가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관계가 내 하루를 전부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몸으로 배웠다. 좋아해도 그럴 수 있고, 아쉬워도 그럴 수 있고, 마음이 남아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나는 늘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계속 붙잡거나 완전히 끊어내거나. 그런데 삶은 그 사이에 훨씬 넓은 자리에 있었다. 적당한 거리, 조용한 존중, 지나친 해석 없이 남겨두는 마음. 아마 우리가 진짜로 놓지 못하는 건 사람보다 기대인지도 모른다. 저 사람이 예전 같기를 바라는 기대. 이 관계가 내가 상상한 모양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대. 내가 준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대. 그래서 기대가 흔들리면 사람까지 잃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기대와 사람은 같은 것이 아니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요즘 그 차이를 배우고 있다.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이 건조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맑아질 때가 있었다. 덜 계산하고, 덜 실망하고, 덜 매달리게 되니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순간도 늘었다.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됐고,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관계를 낭만으로 포장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이상하게 편하다는 말은 체념의 말이 아니다. 많이 견딘 끝에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내 감정을 이제야 조금 정직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뜻에 가깝다. 붙잡고 싶은 날엔 왜 붙잡고 싶은지 보고, 놓고 싶은 날엔 왜 놓고 싶은지 본다. 감정을 재판하지 않고 그냥 들여다본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 시끄럽다. 나는 예전엔 모든 감정에 이유를 빨리 붙여야 안심이 됐다. 서운하면 상대가 잘못한 이유를 찾고, 흔들리면 관계의 문제를 찾아내고, 외로우면 당장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다. 모든 감정이 곧장 해석될 필요는 없다는 걸. 어떤 감정은 이름을 붙이기보다 지나가게 두는 편이 더 정확하다는 걸. 흐르게 두면 작아지는 것들도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자주 멈춘다. 마음이 급해질 때 바로 연락하지 않고, 섭섭할 때 바로 결론 내리지 않고, 불안할 때 바로 나를 탓하지 않는다. 그 짧은 멈춤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지금 필요한 게 확인인지 휴식인지, 관계를 붙잡는 일보다 나를 진정시키는 일이 먼저인지 이제는 안다. 나를 진정시키지 못한 채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면 결국 더 엉킨다는 걸. 다급한 손으로는 무엇도 부드럽게 잡을 수 없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상대를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러니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음을 낮추는 것이다. 그 순서가 바뀌면 늘 같은 곳에서 무너졌다. 나는 아직도 가끔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다. 결과를 빨리 알고 싶고, 애매한 것을 견디기 싫고, 분명한 대답 하나로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 하지만 삶은 자주 분명하지 않다.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애매함을 조금 견디는 연습을 한다. 그 견딤은 예전처럼 자기를 소모하는 견딤이 아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모르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견딤이다. 그 차이는 작지 않다. 예전에 나는 애매함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었다. 지금의 나는 애매함 속에서도 밥을 먹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창문을 닫고 불을 끈다. 삶의 리듬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애매한 것은 애매한 채로 조금씩 뒤로 간다. 내 하루의 중심에서 비켜난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꽤 덜 아프다. 그래서 나는 요즘의 나를 이전보다 조금 믿는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잠시 무너져도 예전처럼 끝없이 끌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생활이 나를 다시 데리고 올 것이고, 내 마음도 결국 내 쪽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작은 신뢰가 생겼다. 그 신뢰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붙잡지 않는 일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정리였다.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내가 나를 함부로 잃지 않기 위한 선택, 누군가의 애매한 온도 속에서 계속 나를 증명하지 않기 위한 선택, 그리고 이 선택 덕분에 나는 조금 덜 울고, 조금 덜 밤을 새우고, 조금 더 평범한 하루를 살게 됐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연락 하나에 무너졌던 사람이 이제는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제 시간에 잠드는 것. 끝난 장면을 새벽까지 붙잡던 사람이 이제는 아쉽더라도 불을 끄고 누울 수 있는 것. 답을 못 들어도 내일을 살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되는 것. 나는 요즘 그런 평화를 배운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조용히 말할 수 있다. 왜인지 붙잡지 않게 되는 날이 있다. 처음엔 그것이 서운하고 낯설다.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안다. 그날의 나는 무심해진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나를 잃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이상하게 편한 이유는 하나다. 내가 누군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오래 버려두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아직 완전히 믿는 건 아니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자주 믿게 됐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삶은 늘 한 번에 바뀌지 않으니까. 어떤 변화는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의 밤과 숨과 걸음에서 먼저 시작되니까.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으려 한다. 오늘 조금 덜 붙잡았다고 해서 완전히 괜찮아진 것도 아니고 다시 흔들린다고 해서 전부 처음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다 써버리는 쪽이 아니라 조금 남겨두는 쪽으로 걷고 있다. 그 방향만은 분명하다.